정리하는 도중에 도라이바가 이만해요. 이만한 도라이바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이 도라이바를 저 위에다가 올려놔야지 하고 이렇게 지고 있었어요. 도라이바를 지면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옆에가 이불 보따리가 있는데 그 이불 보따리가 내 손을 탁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눈을 이 오른쪽 눈을 도라이바가 여기를 꽉 찔렀어요. 탁 찔렀어요. 이 손을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는데 여기서 피가 철철 나고 눈이 새빨갔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닦으면서 아 내가 안과 병원을 가야 되냐 아니면은 그냥 아니 허경영 부른다는 것보다도 이 어르신들 생각이 먼저 난 거예요. 아 이 어르신들을 천사님들이 아주 보재기에 싸서 딱 내려주신 것처럼 나도 이 눈을 피가 나도 이게 망가져도 총재님께서 완벽하게 고쳐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를 안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평생 안경을 안 끼던 사람이 안경을 꼈어요. 어저께 토요일날 안경 끼고 갔는데 사람들은 아 저 사람 모양을 내려고 안경을 꼈지 싶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눈이 새빨갛게 됐으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서 제가 안경을 꼈습니다. 오늘도 안경을 끼고 왔는데 이 눈에 빨간 새빨갰었는데 많이 없어졌죠. 지금도 아직 조금 피가 남아있어요. 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까만 눈동자를 쪘으면 저는 장님이 됐어요. 네, 그런데 그 흰자 여기를 그냥 그 도라이바를 팍 찍은 거예요. 이 손을 이불이 그 이불 보따리가 그냥 내 손을 여기로 그냥 탁 치는데 이 도라이바 들은 게 그냥 이렇게 찌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르신들을 배울 때 생각을 할 때 아 이분들도 지켜주시는데 나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제가 고맙다고 인사드렸는데요. 네, 보신 분도 있고 마연성이라고 아마 못 보신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근데 엄청 그날 저는 그 우리 쳐보고 거기 계단 내려오라고 먼저 내려갔거든요. 먼저 내려갔는데 좀 내려갔는데 주위에서 어이쿠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바닥이요. 저 밑에 가서 내려가서 계셨어요. 그래서 어르신분 이렇게 쳐다보니까 우리 처가 그냥 내려갔겠어요. 이렇게 머리가. 아 그걸 보고서는 아이고 내가 무슨 불행이었어서 우리 집 식구가 저렇게 됐나 해갖고 그냥 어떻게 놀랬는지 이건 뭐 병원으로 가야지 그냥은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다리가 좋지 않아서 걷지 못하는데 그래갖고 한 걱정을 하고서는 이제 올라와서 이 붙들고 뭐 거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뭐 허경영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안고 그러고서 내려가서요. 그 지하철을 그래도 지하철을 탔어요. 탔는데 이건 저 여기 팔꿈치 뭐 양무릎 이게 저기 발이 접질려 갖고 그랬다는데 발도 안 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보니까 머리가 좀 조금 이렇게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막 허경영 하고 그래서 집에를 가서 그 스티커를 그냥 뭐 얼굴에다 참 막 거기다가 붙이고 이 무릎 뭐 이런 사방에다 붙이고서는 자면서도 걱정이 돼서 여보 어때요? 그러면 괜찮아.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난 총재님한테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멀쩡해요. 그래서 이게 멀쩡할 수가 없는데 이 성한 사람도 너무 거기서 계단에서 넘어지면 많이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못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갖고 침 맞으러 간다고 침 맞으러 가다가 오다가 뭐 머리 한다고 그래서 머리까지 하고 왔어요. 지금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이 총재님한테 아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가? 이 총재님이 정말 선생님을 해서 이렇게 해서 도와준 건지 그게 그렇지 않으면 그게 좀 내가 이거 믿어지지가 않아서 여기도 안 올라오라 그랬는데 이 여사가 제가 가서 여기 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오신 거예요. 네, 그런 바람에 오늘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넘어지는 데는 자기도 모르게 이 자기의 운도 있지만 나를 이제 내 만나러 갔잖아. 내 만나러 오다 그랬죠. 만나고 가다가 몸이 내 만나고 이제 차 타러 가다 그랬잖아. 네. 그때 여러분들이 여 왔다 가는 사람은 내가 따라다닌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운이 있죠. 기적도 있고 행운도 있고 어떻게 무슨 어떤 종교 집단하고 달라요. 신인은 아까 우리가 막 소나기 올 때 내가 나가서 사진을 찍어야겠다 하니까 멈추죠. 이런 식의 이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머리에, 저분 머리에 이게 있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줄이 있었겠죠? 이 줄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 100개의 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100개의 줄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망이지, 사망. 100개의 줄이 없으면 완전 사망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애기들, 어린애들도 자꾸 부르면 좋지. 100회가 나오니까. 근데 천사는 33명은 내가 넣어주고 나한테 와야 돼요. 100회 여는 거는 내가 열어주나? 내가 제공해준 하늘공 내 이름, 백공맹패 이런 게 100회를 열어줘요. 이걸 열어준다고. 이게 열쇠야, 열쇠. 핸드폰은 눌러야 열리죠? 이 100회는 뭘로 열려? 허경영, 하늘공, 백국맹패, 국가혁명당, 국협대 이러면 열리죠? 옛날에는 허경영 뿐이었는데 내가 스피아 열쇠를 좀 해줬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걸 거둘 수도 있고 계속 줄 수도 있고 그래요. 우주 에너지를 내 맘대로 조정해. 그러면 지금 아까 말한 은하, 운까지가 다 에너지가 돼 있어. 은하계, 은하단, 은하운까지 허경영 부른 거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리야. 어마어마한 무한대와 가까운 거리에 허경영 한마디만 부르면 에너지가 다 퍼져버려. 알겠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면 이 자리에 와이퍼가 이렇게 붙어 있죠? 여러분들은 안 보인다고 나는 보인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붙어 있는데 이거를 이놈이 사람을 자중지해버려. 행운도 주고,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줍니까? 하늘에서 내가 주는데, 이거는 그 약속을 지켜야 돼. 불러야 돼. 허경영을 불러야 되는 거야. 그러나 한 번만 부르면 하루 종일 가고, 평생 가는데, 중간에 밥 먹자, 여보, 이러면 끝이야. 그러면 다시 또 허경영. 그러면 하루 종일 말 안 하는 벙어리는 100년 가도 안 없어지잖아. 알겠죠? 이제 이해가죠? 근데 이거는 본인들이 하는 거고 천사는 허경영이 아니면 넣어줄 수가 없어. 여러분 몸에 들어가는 천사는 내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애기가 하나 왔다. 그럼 애기한테 내가 천사를 넣어줬다. 그러면 걔는 계속 남아있어. 걔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근데 걔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엄마한테 대들고 이러면 천사 나와버려. 그럼 또 나한테 데려와야지. 에? 그래서 저 현상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알겠습니까? 저는 태국이 나가서 2년을 다녔는데 태국이 가면은 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아파 우파 너는 우파. 김정은이 그냥 욕을 맨날 2년 동안 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내 몸이 독감에 걸려 또 대상포진 또 여기 소화가 안 돼서 여기가 딱 걸리고 자양역계가 아파서 맨날 병원 가서 수술 받으려고 일어나면 병원 또 하루 종일 있으면서 허경영 생각을 하면 병원 끝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태국기를 접어야 되겠다. 왜? 욕을 안 해야만이 병도 안 걸리고 병도 낫고 그래서 누구 아무도 욕을 안 하려고 제가 태국기도 접고
적고 또 저는 이제 신앙촌 종교를 60년 믿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적고 허경영 총재님이 진짜 신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5개월 동안에 여기 한 번도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나왔으니까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 분들을 저한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믿으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LA에서 온 곽영미입니다. 2년 전부터 유튜브를 우연히 보게 돼서 총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세계관이라든지 또 종교관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나 많이 동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주위 친구한테도 알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알긴 하는데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가 너무도 열렬히 총재님을 좋아하시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제가 뭐 이제 그 사람들이 편한 거를 대중에서 표현을 못 하겠고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포함된 거는 뭐 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거짓말쟁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부시 대통령 그 문제보다도 박근혜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걸 유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아마 이제 그 줄거리를 허경영 그 저기 유튜브를 많이 봤으니까 이제 스토리는 다 알잖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을 때가 총재님이 20살이었고 박근혜가 18살이었으니까 어떻게 시인이라도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박근혜를 좋아할 수 있겠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와해해서 그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건 제 추측일 뿐이죠. 총재님한테 확신을 얻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내가 오랫동안 봤죠. 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5년 전에 내가 이명박 대통령이 나를 잡아넣었죠. 대통령실에 재판받았죠. 대통령이 나가자마자 그때가 2007년이에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결혼한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거는 모 신문사 사장이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새만봉사단 알죠? 박정희 대통령 비서를 했던 장국진 박사라고 있어요. 서울대 김종필 총리하고 서울대 동기인데 육사 박 대통령의 육사 후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밑에 보자 비서를 하다가 그 장국진 박사가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박근혜 새마음봉사단 그 사무총장을 했어요. 박근혜 그걸 했거든요, 대통령. 그래서 그 새마음봉사단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입니다. 사무총장 한 그 사람이 내 여의도에서 대통령 나갈 때 내한테 자주 왔어요. 와서 그 영상 한번 틀어봐. 장국진 박사의 영상. 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과 내가 결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나가면 분명히 사고 난다고. 절대 대통령 나가면 안 된대요. 박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 욕먹인다고. 나가면 안 되고 시집 가는 걸 부모님이 원한다고. 자꾸 내보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모신 사람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새만봉사단장 할 때 사무총장을 했으니까 박 대통령 비서였고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매일 와가지고 내보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거야.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연합당을 해가지고 한나라당을 탈당해가지고 마침 여의도 내가 있는 건물에 사무실을 내가지고 그 당사가 있었어요, 내 옆에. 그러니까 내 옆에 당사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미래연합당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새누리당을 탈당을 해요. 한나라당을 탈당했어요.
그래 당을 만들었죠. 그래 국회의원이 좀 따라오는 줄 알았더니 박근혜 혼자뿐이야. 한 명도 안 와요, 한나라당에서.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 예, 그래서 내가 장 박사 보고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공화당으로 오게 해라 차라리. 그래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했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슬럼프에 있을 때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창 씨가 박근혜 대통령 들어오라고 자꾸 입당을 하러 왜 나갔냐 들어오라 이러고 있을 때입니다. 여기에 나올 거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결혼하라는 장국진 박사가 자꾸 압력을 넣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결혼을 시켰다고 언론을 기자를 불러놓고 허경영하고 박근혜 결혼해야 되는데 이걸 떠든 거죠. 그러다가 이게 신문 기자들이 막 그걸 보도를 한 거야. 나는 누구하고 결혼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없는데 본의 아니게 그런 말이 나오고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합당을 하는 거는 괜찮다. 미래연합당하고 합당을 하자. 막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전 백텐 박정희 수석비서관, 장국진 박사의 허경영 후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보이죠? 경제공화당. 내가 지난번 대통령 나갈 때 경제공화당으로 나갔습니다. 요게 내가 세 번째 나갈 때야. 자, 이분이에요. 자, 마이크 소리. 소리 한번 키워봐요. 저분이 소리 좀 키워봐. 제가 홍보를 왜 존경하고 따라다니느냐? 이 나이는 우리 큰아들하고 동갑입니다. 우리 깍듯이 형제님, 부모님, 나도 장관 한 놈이고 서울대학교 교수 한 놈인데 내가 어디가 부족해서 이 젊은 사람한테 후보한테 뭐 총재냐고 모시게 됐어요. 왜? 목숨 바쳐서 박정희 대통령이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구국한 것처럼 나도 목숨 바쳐서 이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아멘!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제2군부를 했다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제2의 군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보전장 불구가 제3의 군부를 하겠다는 거죠. 전체 민주공화당도 경제공화당 무슨 이름 바꾼 것이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이제 세계 10대 참 당분간에 드는 이런 참 세계 선진국 중에 이론이 되는데 상황을 시대가 보도지 않습니까? 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뜬다는 그런 대국으로 만들려면은 이 경제력을 가장 밝은 IQ가 430 넘는 내가 서울대학교에서 수석 졸업자인데요. 내 자랑하려고 얘기 아니라 서울대 수석 졸업자. 내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수석 졸업자거든요. 내 IQ가 150밖에 안 돼요. 그래 이때 졸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각 나이에 22살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진료자분하고 선수를 뽑아왔어요. 총각 선수는 그 학교 개교에 지금거든 제가. 근데 저는 건축대학에서 키가 작아져요. 왜? 이분 IQ가 나보다 몇 배는 높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 머리 잘 쓰면 안 되죠. 그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아버지가 지금 오셨던 박정희 대통령이 다 이 추진한 것을 이제 반드시 성취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경제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오른팔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내하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서 그냥 계속 이걸 압박을 넣으니까 이분이 신문 기자들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게 막 신문마다 다 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공화당 박근혜 대통령 우리 당에 입당시킵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이제 한나라당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연합당이었어요. 국회의원이 하나도 안 오니까 혼자 메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허경영당으로 가라. 둘이 합쳐라. 이게 마치 결혼 이야기가 같이 또 번져.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집에서 출발하는데 한나라당 당원들이 박근혜 집을 둘러쌌어요. 왜 허경영한테 가려고 하냐. 근데 우리를 기다리고 꽃다발을 한 몇백 개 만들어가지고 전부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주려고 꽃다발을 가지고 기다리고 저기 집에 강남의 집에서 출발했다 하려고 하는 찰나인데 한나라 당원들이 많이 와가지고 집을 지키고 그러니까 차가 못 나가요. 그 박근혜 대통령 집에 차가 이렇게 지하에서 올라오는데 차 안에 누가 있니까 다 봐요. 그 사람들이. 네? 박근혜 대통령은 못 가는 거야. 못 나가요. 우리는 기다리고 막 이런 상태가 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뒷자리에 어떻게 해가지고 서울 무슨 병원에 입원을 해버린 거야. 병원으로 가서 입원해버렸어. 몸이 안 좋아. 집에 이제 그래 있다가 뭐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다가 그냥 허탕을 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늦으니까 병원으로 나중에 가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김명수 고모님이 그 적인이야. 그날 우리가 오후 4시까지 기다렸죠. 4시까지가 기다리다가 안 했죠. 박근혜가 안 오니까 그냥 그걸로 끝이야. 꽃다발만 몇백 개 해놓고 기다리고 앉아있다가 우리 당사에서 환영식을 한다고. 그게 안 돼버렸어요. 그걸 사람들은 자꾸 결혼이다 뭐다 샀는데 나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으로 나중에 들어갑니다. 그죠? 이명박 당선이 됐고 나는 감옥으로 또 잡혀가고 선거법 위반이라 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그때